안녕하세요. 천국게임의 천국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액션 RPG의 위대한 걸작 랜드 스토커입니다. 나도 좋아하는데 어째선지 클리어할 수는 없었지만 우선 오프닝에서는 영화 정영철 속주인공 라일이 첫 번째 보물을 손에 넣을 때까지 그려지고 있어요. 라일의 직업은 보물 사냥꾼. 알기 쉽게 말하면 보물 찾기를 하는 셈이다.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물을 차지하는 셈이다. 획득한 보물을 의뢰인에게 매도하고 있던 라일. 거기에 악당 3인조에 쫓기는 서큐버스가 있습니다. 노르왕의 비보라는 보물이 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아 그것을 노리는 3인조에게 쫓기고 있어. 3인조를 뿌리치고 노르왕의 비보 이야기를 들으면 서큐버스인 프라이데이는 섬에 노르왕의 보물이 있다는 사실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와준 라일이 좋아서 거기까지 안내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라일과 울퉁불퉁 콤비의 노르왕의 보물을 둘러싼 모험이 시작된다라는 셈이다. 게임을 화면을 비스듬히 내려다보는 것 같은 방식이 게임의 특징이네요. 그리고 맵의 출입구에서 화면이 바뀌는 방식이에요. 롬 카트리지의 시스템 DDS520이라는 시스템을 탑재한 것이로구나. 사실 맵의 수가 520장을 뛰어넘는 것 같지만 지도는 대각선에서 내려다본 것으로 고자차가 표현되는 거야. 점프해서 극복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안에 물건을 움직여 발판을 만들거나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도 있는 거야. 이 첫 번째 던전에서는 단골 트랩인 대형 구슬에서 쫓겨나 버린다. 그리고 폭포에서 떨어져 기절하고 있는 곳을 인근 마을 주민의 구조한 라일 군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광장의 동상 위에 서서 보물 상자가 출현하는 거야. 이런 장치는 곳곳에 있으므로 찾아봐줘. 그리고 도시의 교회에서 세이브를 할 수 있어요. 기록의 책을 신부님의 있는 곳에 가져가면 되는 거야. 도시에서 한 정보에 따르면 사당 폭포에 박식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것 같다. 노르왕의 보물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서 보기로 하자. 던전도 마을도 필드도 함께 있는 제작된 것이 대단하지요. 이 세상의 넓이를 실감할 수 있어요. 폭포는 던전에서는 적이 나오는 거야. 아무튼 슬라임 따위 라일 칼로 도동강이지만 입체감을 갖게 한 지도인데 그것은 파악하기가 좀 어렵군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동작도 좀 특수하군요. 재미있는 것은 확실한 것이지만 어쨌든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 움직이는 작은 발판을 뛰어 올라가는 것은 과연 힘들군요. 떨어지면 또 다시 시작이고. 그래서 극복했을 때의 감동도 깊지 않을까. 클리어할 수 없었던 주제에 그렇긴 하지만 에휴. 결국 이 대각선 관점의 3D 표현에 익숙해지는 게 관점이군요. 하지만 3D가 전성기가 되기 전에 메가 드라이브로 이만큼의 게임을 만들어낸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천재 프로그래머 나이토 히로시의 기술이 있어야만 되구나. 나이토 히로시 씨는 클라이막스라는 회사에서 세턴의 다크세이버라는 랜드 스토커와 같은 시스템 게임도 제작하였어요. 드림캐스트에서 내놓은 클라이막스 랜더츠는 라일도 출연하고 있어. 난이도는 상당히 높지만 꼭 한번 제대로 하고 싶은 게임이네요. 나도 좋아하는 게임이라고. 클리어는 못했지만 여기서부터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랜드 스토커 황제의 보물은 1992년에 클라이맥스에서 제작하고 세가에서 발매한 액션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일본 이외에도 여러 지역에 출시되었습니다. 디렉터는 샤이닝 앤드 앰프, 더 다크니스의 나이토 칸과 오리모 켄지, 캐릭터 디자인과 일러스트는 샤이닝 토스와 같은 타마키 요시타카입니다. 샤이닝 시리즈와 세계관을 공유합니다. 원래는 샤이닝 토스 외전작으로 기획된 작품으로 개발 중에 이름도 샤이닝 로그였습니다. 어째서인지
발매 직전이 되어서 게임 이름이 랜드스토커로 변경되고 샤이닝 시리즈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마 발매 직전에 샤이닝 시리즈와 관련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해 이름에서 샤이닝이 빠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도 후속작인 레이디 스토커하고는 달리 게임 이름만 바뀐 것이기에 실질적으로는 샤이닝 시리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가 드라이브의 액션 RPG 게임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의 완성도를 자랑하는 마스터피스 오브 마스터피스. 명작은 시간의 흐름을 받지 않는다는 말처럼 발매된 지 30년이 넘은 고전 게임임에도 아직까지 유튜브에 플레이 영상이 올라올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메가 드라이브 미니에 설치되는 42작품 중 하나로 수록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외에서는 2011년에 윈도우즈용 소프트로서 2018년 매킨토시 및 리눅스용 소프트로 각각 스팀에서 출시되었습니다. 메가 드라이브용 게임 잡지 패밀리 컴퓨터 통신의 크로스 리뷰에서 골드 명예의 전당을 획득했습니다. 본 작품의 특징적인 것은 3D 그래픽으로 DDS520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다이아몬드 디멘션 시스템 520입니다. 메인 프로그래머이며 클라이막스 대표이기도 합니다. 나이토 히로시에 의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름은 다이아몬드를 기준으로 표현된 입체 표현으로 게다가 최근 맵의 총수가 520개라는 데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명명된 후에도 버전업이 반복되고 결국 850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제품의 맵 총수는 680 정도입니다. 이 시스템은 높낮이 차이가 있는 역동적 인지형을 실현했으며 또한 벽 등으로 숨어 보이지 않는 부분에 아이템이 숨겨져 있는 등 시점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게임에 활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작품 중에 나오는 필드 도시, 건축물, 던전 등 모든 맵은 입체적으로 일관성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멜카톨 섬을 배경으로 주인공인 트레저 헌터 라일이 트레저 헌터 사이에서 전설로만 알려져 있는 노르왕이 숨겨둔 보물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그래픽과 적절한 게임 구성, 아기자기한 BGM, 다양한 조작이 어울려 최고의 게임성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디오라마 같은 배경 속을 역시 디오라마 인형 같은 캐릭터들이 돌아다닌다는 느낌의 게임입니다. 다만 난이도가 어려운 게 문제점. 전투 난이도는 어려운 편이 아니지만 45도 각도에서 바라보는 쿼터뷰 방식이다 보니 조작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특이한 조작을 요구하는 퍼즐이 어려운데 특히 공중으로 점프해서 방향을 트는 테크닉은 반드시 익히지 않으면 나중에 진행할 수 없게 될 정도입니다. 오프닝에서 스태프들의 이름이 나올 때 여러 장소에서 여기저기 점프하는 라일의 움직임들이 이 게임이 어떤 것인가를 전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 게임을 하는 게이머들은 조작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쿼터뷰 방식이라 화면 내 물체들의 원근감이 없이 모두 같은 크기로 보이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선 공중에 떠있는 발판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서 직접 뛰어봐서 알아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북미파는 버그 때문에 특정 부분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랜드스토커라는 게임은 미묘한 컨트롤은 심판 판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게임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생각처럼 움직임일 수 없어서 꽤 당황하게 되지만 게임에서 놀고 있으면 두근두근하고 게임에 빠지게 됩니다. 어렵다. 하지만 어느 정도 게임에 자신 있는 사람은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화면이 대각선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장감이 뛰어난 것도 장점입니다. 당시 쿼터뷰 시점이 신선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평범한 RPG에는 없는 매력이 가득하며 필드 위를 돌아다니는 액션의 즐거움을 추구한 의욕적인 작품으로 숨겨진 하트라던가 여러 번 클리어해도 질리지 않는 메가드리브라는 게임기의 희대의 명작 게임입니다.